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민년의 개수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운세 강의를 한 지 한 2달 정도 됐고, 마지막 그 천간인 개수까지 하게 됐네요. 개수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 참 오래 기다렸을 텐데, 자, 좀 더 정성 들여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의 어떤 이민년의 일간을 이제 알아보기 앞서서 개수 일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천간을 어떤 이 기운의 흐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갑이 시작을 하고요.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를 지나서 다시 여기 갑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승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고 너무 중복되니까 일단 요 개수는, 그쵸? 임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임수는 양의 수, 개수는 음의 음천간의 수가 되는 겁니다. 요 개수가. 그래서 임수는 그 수 중에도 양의 수기 때문에 어떤 수 중에서도 대의명분이나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치중을 하는 약간 모습이고요. 개수는 실리적인 어떤 음의 선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수와 개수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임수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바다, 호수, 뭐 이런 물상으로 얘기를 하죠. 큰 물, 그렇죠? 근데 이 개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비, 뭐 시냇물, 그다음에 뭐 아지랭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임수는 이렇게 갑을병정의 양의 기운이 상승을 해서 무기토의 어떤 중간적인 토의 기운을 지나서, 경신금은 이게 이제 수축, 하락하는, 그다음에 결실을 맺는 어떤 기운이라고 하면, 임수나 개수의 어떤 이건 물상적인 의미 말고 임수나 개수의 수의 공통적인 의미는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일단은 계절로 치면 겨울이 되고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태어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중장년기를 지난 어떤 노년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는 밤을 뜻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밤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지혜의 모습으로도 보고, 또 밤이나 겨울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제 저장, 밤에 또 휴식을 하죠. 휴식을 하면서 또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면서, 밤에 어떤 우리가 이제 남녀의 교합이든 음과 양이 합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떤 생식의 시간, 그렇죠? 어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적으로는 북쪽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개수의 특징은, 임수는 큰 물, 그러면서 이게 약간 고여있는 물이면서 이게 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있어요. 하지만 개수는 활동적인 수면서 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임수는 지지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해수가 되거든요. 해수가 되는데 해수는 육음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육음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개수는 해수는 우리가 계절월로 치면 양력 11월입니다. 11월 양력. 그리고 개수는 지지로 내려오면 이게 자수인데 이것은 일양의 오음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임수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수는 요 일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음의 수이긴 하지만 양을 시작하는, 일양을 시생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요게 이제 12월 22일에 어떤 동지를 의미를 하고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긴 절기를 얘기하거든요. 긴 날. 동지를 지나면서 점점 낮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하루에 1분 정도씩 평균 길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낮과 밤이 같아지는 날을 우리가 봄에 약 3월 22일 정도 양력으로 우리가 이제 춘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은 이양 사음이 되고, 그 다음에 축 다음에 인에 이르러서는요, 요게 삼양의 삼음의 기운을 갖는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 자수나 요 개수는 음의 수긴 하지만 요렇게 이제 화살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간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수는 저장 압축해서 끝까지 저장 압축하는 기운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조금 제가 그려보면, 임수의 운동성은 이렇게 하락해서 기운은 하락해서 이제 개수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응축하는 압축 하는 기운이고, 요 정점에 있는 요건 이제 임수가 되겠고요. 요게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개수는 압축을 쭉 해서 정말 저장하고 압축하고 가장 작은 단위까지 압축을 하게 되면, 요걸 확대해 보면 요 안에는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스스로 겉으로 발산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요 그림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 그만큼 개수는요, 임수보다 좀 생기발랄하고 총명하다. 그래서 요게 총명, 생기발랄, 빗소리가 다다다닥, 이쁜 빗소리가, 가랑비가 내리는 느낌, 그 다음에 봄에 이렇게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느낌, 신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느낌의 어떤 그런 충천분지라고 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충천분지에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많고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 수의 음의 수긴 하지만 개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얘기하자면, 임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중력으로 이렇게 아래로 당겨서 물이 고이는 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개수는 반대적으로 상승하는 기운. 그러니까 고여있는 임수가 병화나 정화에 어떤 빛과 열로서 이렇게 달궈져서 하늘로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올라가서 대기권과 닿아서 다시 비로 내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개수의 어떤 그런 물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겨울이자 사람의 노년기자, 지혜, 저장, 휴식, 준비, 생식, 어떤 이런 용적인 사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게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일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임수를 갖고 계신 분들보다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조금 성격이 밝고, 이렇게 좀 지혜롭고, 임기응변도 강합니다. 임수는 물의 형태로 아래로 이렇게 향하지만요, 개수는 우리가 얘기하면 수증기 또는 습기의 느낌도 갖고 있는 게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나 습기는 어디든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쇠랑 이렇게 합쳐서 녹을 만들기도 하고, 습기나 수증기는 융통성이라든가 친화력이라든가 어떤 침투력이 상당히 강해서 임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하고도 잘 친해지고요, 적응도 잘하고요, 융통성도 있고 한 그런 좀 면이 있다, 임수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개수의 성격적인 특징, 물상적인 특징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민년의 운세를 조금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개수 일간에 대해서는 앞전 강의에, 그죠? 제가 10,000강 강의를 또 정성 들여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개수가 이런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민년이라는 것은 개수 일간, 개수를 일간으로 봤을 때 십성적으로 개수는 제가 음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수는 양의 수고, 자, 목은 임목은 이는 양의 목이다. 그래서 이 관계성은 사천수인데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음양이 다르면 겁재, 수생목 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상관. 그리고 12운성적인 모습은 개수는 임목의 목욕지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기준 12신살은 망신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은 개수 일간 하나만 가지고 이민년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사주를 보고 통변한다는 것은 일간이나 일주만 보고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거나 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원극의 8글자를 다 봐야 되고요, 천간과 지지 모습도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10년마다 들어오는 대운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민년이라는 그에 들어오는 세운의 어떤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어떤 정확한 통변이라든가 해석이 가능한데, 요 개수 일간적인 특징을 하나만 가지고 이민년을 전체를 해석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제가 쭉 설명 앞으로 드릴 것이. 왜냐면 개수 일간한테 누구든 보통의 통용적인 이런 의미로 이민년이 다가온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 사주를 풀이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상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십성, 가장 이제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사주를 해석하는 도구로 쓰는 게 십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보는 12운성, 지지의 어떤 이 서로의 사건이나 패턴, 양상을 보는 12신살, 그 다음에 기타 신살, 합형충파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물상적으로 보면요, 개수는 보통 임수를 만났을 때 일단 겁재긴 하지만, 개수가 임수를 만났을 때 이게 겁재거든요. 겁재인데, 반대에 임수가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이게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양간, 음간의 특징을 따졌을 때 양간은 조금 대외명분적이고요, 조금 허세고 이해득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따지는데, 개수는
임수보다 음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지를 되게 따지고요. 이 겁재를 임수를 맞이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웬만큼 따져서 자기의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겁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쓰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임수가 개수를 보는 겁자보다 잘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또 개수 입장에서 임수는 그래도 내 같은 오행을 얻었으니까 힘을 얻은 겁니다. 힘을 얻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겁재라는, 임수 겁재라는 이 모습은 요거랑 이제 같지만 조금 다른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요게 수생목을 해서 이민 자체는 나한테는 상관이 되지만 임수한테는 임목이 뭐가 되죠? 식신이 됩니다. 식신. 그래서 임수는 그냥 요 겁재는 여기에 이 식신 관계가 되는데, 임수한테는 식신은 겁재 입장에서는요, 상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행동, 기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식신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수생목을 하지만 음양이 달라서 상관이라고 하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그냥 식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는 상관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임수는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 임수가 열심히 지일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임수가 들어왔다. 그게 내가 임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거와 다른 어떤 스타일이 다른, 코드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에 식상적인 그 활동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를 하니까 상관적으로 이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겁재가 우리가 흉신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상관도 지지로 들어온 것도 이제 흉신이에요, 둘 다. 자, 그러면 개수는 2022년 이민년이 흉신의 해가 되겠네. 망했다. 걱정된다. 그러신 분들이, 공부를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또 겁재하면 재물 겁탈당하는 거 아니냐, 망했다, 재물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상관 구설 엄청 따른다는데 돈도 날리고 구설도 쌓여가지고 정말 골치 아픈 한 해가 되겠다, 걱정만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만 하시려면 사주 공부 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통 이 사주를 이렇게 제가 통변을 하고 할 때는 좋은 점만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나쁜 점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어떤 그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나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쁜 것만 기억하고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 겁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일단은 겁재, 재물을 겁탈한다는 별명을 가장 특징적으로 그냥 딱 표현하기 좋게 한 게 겁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그냥 하나 이름. 상관도 관성, 그 중에도 정관을 극하는 성질만 대두시켜서 확대해서 그래서 상관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는데, 이 상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겁재도 그래요. 겁재도 겁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부자가 많아요. 상관 천재성입니다. 잘 나가는 인자거든요. 겁재를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런 겁재의 상대, 대상, 동료, 근데 뭔가를 같이 하는데 경쟁자인 코드가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겁재적인 사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런 사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사주에 겁재가 있든지 이렇게 겁재의 운이 들어오면요, 나한테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사람이란 것은 경쟁자, 그 다음에 협업자, 그 다음에 어떤 아무튼 이런 경쟁자는 협업자의 관계로 동료다. 하지만 조금 공정한 경쟁이라기보다는 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조금 힘이 더 세든지 나보다 조금 똑똑하든지 나보다 능력을 한두 개 더 갖추고 있는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나고 강한 상대니까 내 재물을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을 뺏길 수 있는, 뺏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다음에 승부욕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욕심 많은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나한테 운으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겁탈당할 수도 있지만, 이 겁재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성을 나와 함께 대항할 수 있는 대상도 돼요. 관성은 날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관성의 극을 받고 있을 때 겁재가 들어오면 그걸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나 힘듦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있다는 것은 나랑 겁재랑 같이 뭔가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인성이 있다면 그 인성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비하지만, 단순히 겁재라는 이름으로 재물을 겁탈하는 대상이다라고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그래요. 이게 나하고 겁재랑 같이 뭔가를 수생목 하니까 같이 어떤 일을 같이 도모를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성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재물을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힘이 되는 존재도 분명히 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큰 욕심, 그렇죠? 승부욕, 이기고 싶은 마음, 이런 심리도 같이 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국에 있든 운으로 들어오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겁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흉신이다만 볼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상관도 식신은 한 가지만 쭉 이렇게 내가 좋아해서 단순성이 있고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일관적인 행동이자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면, 상관은 다재다능한 겁니다.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언변술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거 보면 바로 고치려고 하는 정의의 마음도 있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구설을 또 일으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전반적인 운은 개수 입장에서는요, 어떤 겁재라는 조금 센, 잘난, 그쵸? 그 다음에 나라와 어떤 재물을 같이 나눠야 되지만 조금 더 강하고 잘나고 한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자기의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뭔가 생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야, 나 이거 지금 열심히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같이 좀 하자 하는 운으로 들어온 어떤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 겁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천간의 겁재하고요, 지지의 겁재. 자, 공통적인 것은 일단은 겁재라는 것은 천간으로 오든 지지로 오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재성을
나누거나 또 나누자는 뺏기거나 뺏는 존재,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협조, 경쟁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지지에 있는 겁재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수가 아니라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자, 을목일간에는 지지가 겁재가 되는 거죠. 그죠? 천간은 정인이 되고, 지지겁재는 비슷한 의미인데, 이거 플러스 나의 뿌리, 근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지지에 비견겁재가 있으면요, 내가 상당히 뚝심이 있고, 그쵸?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일단 줄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놓이면 이게 12운성으로 걸록이나 제왕에 놓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신강한, 강한 모습이 되고요. 이러므로써 이게 운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자립, 독립, 자수성가, 자신감, 이런 운이 돼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민년의 운세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재성을 나누거나 뺏거나 하는 협조 경쟁도 되면서 나의 뿌리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립 독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근이 되니까, 이 그냥 천간의 겁재냐 지지의 겁재냐 이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임수 같은 경우는 나의 뿌리가 돼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 때, 그렇죠? 관성의 극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나랑 뭔가를 같이 도모했으니까, 나 혼자 다 먹으면 내가 겁재가 되는 겁니다. 얘한테는. 그렇죠? 서로 겁재의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뺏고 빼앗는 어떤 관계가 되지만, 이게 겁재가 들어오면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잘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요, 이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주에 저도 이제 월지가 겁재인데, 겁재가 있는 사람들 중에 큰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이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욕심 먹고 그냥 허허실실 하면서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사람은 큰 부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욕심도 있고요, 경쟁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큰 부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나를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것이고, 운으로 겁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상관이든 겁재든 이거는 사실은 뭐 아니면 돕니다. 이 성패가 아주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해다. 갈릴 수 있다. 그렇죠. 이 상관도 엄청 강한 어떤 기운이고,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천재성을 발휘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겁재도 내가 큰 욕심 부려서 이게 잘 되면 진짜 일확천금 얻는 것이고, 아니면 겁재한테 또 재물을 탈탈 털려서 사기 당하고 투자 잘못해서 거지가 될 수 있는 운이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사주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모습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개수 입장에서는 목욕의 기운이거든요. 인목이. 목욕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4살, 5살 아이 또는 사춘기 이전에 이제 한참 멋부릴 때 있잖아요. 사치. 그리고 이제 빨개 벗고 막 돌아다녀도 창피한 걸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천진난만함, 사치, 그 다음에 약간의 불안한 기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플러스 망신사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개수는 내년에 어떤 이런 창피당할 일, 망신당할 일을 내가 조금 신경 안 쓰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겁재와 함께 연관이 돼서 딴 사람과.
그러니까 좀 행동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요 또 상관을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상관이라는 이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게 첫 번째 키워드는 구설입니다. 말 그대로 구설. 왜냐면 정관이라는 극한다. 이게 상관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상관경관 위화백단 해가지고, 상관이 관을 보면 난 좋은 일이 100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엄연히 옛날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사주가 처음 이제 이렇게 있을 때의 어떤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전 국민 누구나 사주 공부를 유튜브로 하든 책으로 공부를 하든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 사주, 명리학, 역학, 음양학 이런 것은 양반 이상의 권문세가들만 어떤 사주를 보고 묘자리를 보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사주도 보고 뭐 궁합도 보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쓰였지. 우리 예를 들면 좀 양반이 아닌 상민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토정 이재함 선생이 토정 비결을 해갖고 연말 연시에 이렇게 백성들의 사주하고 또 토정 비결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운세를 봐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정관을 최고의 가치로 쳤습니다. 가치면서 이게 어떤 정통성, 그 다음에 어떤 이 관료, 그쵸? 그 다음에 권문세가, 플러스 이 왕권까지, 왕의 권위까지 이 정관이라는 걸 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극하니, 옛날에는 이 상관을 우리가 역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 정관을 극하니까. 그리고 어떤 기득 세력을, 그쵸? 기득권의 기득 세력을 뒤엎고 전복하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을 얼마나 안 좋게 봤겠어요. 그래서 그냥 상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 상관은 말 그대로 천재성, 다재다능, 언변, 그쵸? 표출, 그 다음에 이게 정의구현, 잘못된 거 보면 참지 않는 게 또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여당이 있으면서 야당이 있으니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튼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구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겁재와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지지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 여자분들한테는 상관이 어떻게 보통 나오냐면, 관성은 남자잖아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쵸? 남자한테 잔소리하게 된다, 남자를 바꾸려고 한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 남자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남자를 자꾸 마음에 안 들고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남자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보통 그 공통적인 상으로 얘기를 하면, 여자는 이제 관성이 남자니까 그렇고,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관이, 그쵸? 정관이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고요. 보통은 직장의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은 조직이나 직장이나 위 상관인 상사한테
불만이 생긴다. 그쵸?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 변경. 그러니까 이게 뭐 이직, 진로, 변경. 의 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이 오너나 CEO 입장에서는요, 시설 확장, 그 다음에 종업원이 이제 종업원을 많이 뽑는다. 그러면서 약간의 상관은 또 불법, 탈법, 그러니까 약간의 불법, 탈법, 법적인 요소도 살짝 겉들여서 내가 어떤 뭔가, 그쵸? 이를 도모한다. 사업적인 확장을 하는 모습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이다, 학생들 많죠. 이제 보통, 학생, 초중고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을 건데, 학생한테는 이 정관이 뭐냐면, 이 학교거든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극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기 싫겠죠. 원래도 학교 다니기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상관이 목욕적인 또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개수일간 학생한테는 이민년이 친구가 야 같이 놀자, 우리 멋부리고 놀자 하는 그런 운으로 공부보다, 그죠? 친구, 외모, 멋부림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또 오지 않겠나. 그렇죠? 이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도 이민년 2022년도에 이런 내 아이가 갑자기 공부보다 친구, 이것도 이제 겁재가, 그렇죠? 겁재가 춤을 아주 잘 추는 아이예요. 그냥 얘는 그냥 춤이 좋아서 했을 뿐이야. 그렇죠? 요즘 이제 뭐 스트리트걸, 뭐 파이트인가 뭐 그런 것들, 춤도 잘 추는 것도 재능이 돼서 엄청 유명세를 타고 돈도 많이 버는데, 이민이라는 아이가, 이 겁재가 얘는 그냥 좋아서 춤을 췄을 뿐이야, 열심히. 근데 개수가 얘를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잘나 보이거든. 인목은 또 생지면서 통통 튀는 봄의 기운이고 활동력이고 하니까 이걸 본 거예요. 엄청 상관적이고 목욕적으로 보니까 나도 같이 하고 싶어. 엄마, 나 공부보다는 진짜 비트박스, 뭐 힙합, 나 진짜 스트릿 댄스 걸 해서 나 춤도 추고 싶어요. 막 이런 모습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겠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모습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수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내년이 어떤 협업, 동업,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같이 일한다. 어떤 이런 운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면 안 된다. 망신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민이 얘는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랑 같이 하자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어서 이 겁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잘난 어떤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도모를 해도 돈을 벌어도 나보다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그걸 인정을 하면 사실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이 운이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협업의 관계일지
동업의 관계일지, 경쟁의 관계일지는 다른 사주의 어떤 글자와 일지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사, 뭐 개사일주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정소유는 있지만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같이 어떤 재성을 이렇게 생하는 모습으로 혼자 내가 개사일주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던 애가 이민년이 돼서 이 겁자가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다. 내가 기술 전수해줄게 같이 하자 해서 둘이서 뭔가를 같이 투자를 해갖고 했어요. 이 개사에 내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투자를 했는데 좀 그 관계는 조금 조정할 소요가 있는데 둘이 같이 해서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쵸?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같이 됐으니까 1,500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겁재, 임수 겁재는 생각이 달라요. 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했으니까 너가 1,000만 원 먹어라. 1,000만 원. 나는 2,000만 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 대고 했는데 야 내가 똑같이 5대5로 나눠야지 무슨 소리냐. 근데 겁재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500만 원 벌던 거보다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게 어떤 이 개수가 이민년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다른 천가나 지지의 글자를 봤을 때 500만 원 투자하고 500만 원이 영원히 다 날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요거는 조금 봐야 됩니다. 그냥 겁재니까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 글자들을 좀 봐야 된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우리가 또 사주 공부 하시는 분들은 잘 비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요, 이민년이 이렇게 보면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를 쭉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민년 2022년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은 해가 도래합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비견이 들어오고요. 겁재보다는 좀 낫죠. 공정한 경쟁자, 그쵸? 똑같이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런 사이가 되는 사람이 식신을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나랑 일관된 것이고, 개 입장에서는 묘가 식신이면서 천울기인이거든요. 훨씬 22년도보다 23년도가 개수 입장에서는 좋아질 것이고, 개수는 19, 20, 21년, 기해경자 신축년에 쉽지 않았습니다. 보면 개수 입장에서 이 해자축에 어떤 이게 이제 수의 기운이 지지로 들어온 거죠. 이건 비겁의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내 뿌리는 강해졌지만 그만큼 내가 죄송합니다. 내놔야 될 것도 나눠야 될 것도 많았고요. 또 이 개축 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편관 편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살인상생해서 견뎌내야 되는 어떤 그런 해였다. 거기다가 또 편관의 해였잖아요. 편관, 개축, 편관, 백호, 호랑이한테 물려먹을 것 같은 그 힘든 어떤 편관의 시련과 아픔과 사고와 수술과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겠다. 하지만 22년도 이민년을 맞아서 인오술의 어떤 화삼합의 생지로서의 기운과 봄의 기운, 시작하는 기운, 통통 튀는 기운,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천간으로는 이 겁재의 기운이 있으니 섣불리 큰 욕심을 잘못해서 부리면 뭐 큰 돈도 벌 수 있지만 겁재한테 재물을 겁탈당할 재물을 많이 빼앗길 어떤 그런 운이 있으니 좀 신중해라. 그리고 요 해자축은 재성입 개수한테는 병화나 정화가 그쵸? 요게 이제 정제가 되고 편제가 되는데 병정화가 묘, 절, 태, 묘절태의 어떤 이 재물이 묘절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거의 끊긴 거죠. 있어도 겨우겨우 뭐 조금 있을.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조금 버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이런 저런적으로 이 개수 일가는 해자축, 특히 신축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해자축 년이. 하지만 이제 조금 살아난다. 살아난다고 해서 너무 큰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뭐 아니면 도에서 폭망, 그러니까 떡상 아주 그냥 대박 이냐 폭망, 그쵸? 폭망하느냐, 그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게 개수일간의 이민년 운세다. 떡상하고 대박 쳐야죠. 왜냐, 여러분들도 사주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폭망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폭망 안 시키려고 좀 강의도 열심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장황하게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개수 입장에서 하나씩 제가 이제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간목이나 을목. 내가 사주가 요렇게 개수 일간이다 했을 때, 천간의 어떤 글자에, 천간의 글자가 임목과의 어떤 관계성, 12운성적인 기운을 조금 제가 짚고 강의를 마칠까 해요. 이 간목이 월간에 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개수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간목이나 을목이 있든 없든, 그쵸? 이 상관적인 기운은, 임목은 간목에서는 걸록의 기운이고요. 그쵸? 을목에서는 제왕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의 기운이 엄청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원래 이제 이 개수는 식상을 썼던 사람인데 겁재에 새로운 어떤 이 상관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확장, 그쵸? 그 다음에 어떤 팔로가 개척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이것저것 다변화할 수 있는, 내가 이것저것 두 가지 일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잘 쓸 수 있겠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병화하고 정화가 이제 들어왔을 때 문제인데, 병화부터 볼까요? 병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월간에 있다고 하면 병화는 정제거든요. 자, 겁재가 정제를 이제 보고 들어옵니다. 왜 겁재냐면 이 수국화에서 나의 소중한 정제를 정면으로 극을 하거든요. 수국화하니까 이 정제가 남아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 정제의 기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번 군겁쟁제의 기운이 동한다. 두 번째, 이 정제가 임목 상관에서 상관생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동도 하고 재물도 버는데 그 재물의 분배는 내가 조금 손해볼 수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또 뺏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그래 너가 60 먹고 내가 40 먹을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뭐 500만 원을 벌게 됐다. 근데 친구가 1000만 원 먹는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말고 땡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병화는 임목을 또 이게 장생을 시키는 기운이니까, 그쵸? 내가 어떤 친구가랑 같이 하는 동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목욕이니까 또 뭐 연애사업, 뭐 인터넷 쇼핑몰을 하든지 뭐 이런 모습 될 수 있고요. 유튜브로 내 끼를 발산할 수도 있고, 요즘 이렇게 쇼츠 해가지고 짧은 춤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유튜브에 하던데, 그런 게 장생을 받으니 재성적인 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하지만 겁재가 정제를 정면으로 극해서 하니 조금 재물적인 관리는 좀 잘 해야겠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정화는 개수한테 이게 편제가 되거든요. 정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따박따박 월급성, 착실한 돈, 그쵸? 이런 어떤 시간에 투자하는 돈,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내가 원래 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야. 큰 돈 벌고 싶어. 한번 사업하고서 내가 한번 진짜 대박 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해 22년도에 이제 이민년에 겁재가 아주 기발한, 재밌는, 그쵸? 내가 볼 때는, 야, 저거 진짜 아이템 괜찮다. 저 테크닉, 저 기술 되게 괜찮은, 야, 나랑 같이 하자고 들어와요. 그리고 투자해라 그러면, 요게 정임합을 합니다. 정임합을 해서, 이 편제가 어디로 붙냐? 내 편제가 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업으로 해서 투자해라 해서 투자했어. 했는데, 잘못하면, 그쵸? 이게 이제 정화가, 재물적으로 얘기하면 뿌리가 없다. 그러면 그냥 혈딱 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또 목생화의 기운을 또 하니 정화 입장에서는 인목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큰 돈 벌려고 투자했던 돈이 겁자랑 합쳐서 없어질 수 있어. 이런 모습도 되고, 또 하나 이제 지지에 예를 들면 여자다, 여자. 편제는 애인도 되고 뭐 본부인은 정자라고 하지만, 아까 정제의 어떤 기운, 병화 같은 경우는 이 겁재가 와서 내 배우자를 흔들어가지고 내 배우자가 조금 잘못되거나 나를 떠나거나 할 수 있는 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정제 같은 경우는, 정화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정말 아끼고 편제 같은 내 애인이 이 겁재 멋있는 기술 갖고 있는 놈한테 붙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제 내 본 부인이다. 그쵸? 이런 부인이 이렇게 정사일주다. 정사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그쵸? 뿌리가 없으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해다. 정해일주의 여자였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나랑 코드가 맞는 거야. 임수, 양의 임수, 수수니까 코드가 맞으면서 인의 합까지 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 정의 여자가, 그쵸? 이민 겁지한테 찰딱 천간지합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뿌리가 있는 정사다 그러면 이게 가려고 하지만 뿌리가 있으니까 쉽게 가지 않아요. 두 사이에 뭐 가져가려고 하지만 인사형으로 서로 맞춰야 될 법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봐줘야 되는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특히 개수일간에 정화가 있으면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까 병화든 정화든 이렇게 있는데 내 사주에 특히 시간에 무토가 있으면 제일 1번으로 좋고요. 아니면 기토라도. 자, 무토는 나한테는 정관이거든요. 나한테는 정관이지만 겁재한테는 편관입니다. 토국수 하는 편관으로서 나한테는 다정다감한 남자, 나를 지켜주는 남자, 교통승경 같은, 그쵸? 지킬 건 지켜주는 나를 지키는 남자인데, 이 겁재가 내 소중한 정제, 편제를 극하러 오면, 야, 딱 토국수 하면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토가 아니라 이제 뭐 기토라도 있으면 그래도 나한테 편관적인 작용이지만, 이 겁재가 올라 그러면 요 기토가 야, 하지마 하면서 기토 타김을 만들어서 이 겁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 본재를 흐리게 만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겁재의 기능을 상실시키게 하는 또 기능도 있으니까, 무토는 완전히 토국수에서 쳐버리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 개수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천간이나 지지에 아니면 진술충미에 토라도 있으면 이 겁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쵸? 지지에 예를 들면 이 개수가 뭐 개미나 뭐 개축이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면, 개축일주다 그러면 축이 남아보긴 하지만 이 편관으로서 이 겁재를 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되고, 그리고 뭐 진짜 이 강력하게 이렇게 무술이다, 개축, 임계, 무술일주는 안 나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토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겁재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토
기토를 이제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한테 무토가 있다. 월간에 뭐 시간에 있든 그러면 나한테 무토는 정관이죠.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제 무토를 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합 화하진 않고요. 그냥 이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고 아끼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인데 무토가 옆에 탁 붙어 있어요. 개수랑 합을 하고 있으니까 겁재가 쉽사리 이 겁재적인 활동을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큰 물을 제 방에 탁 막고 있는 거죠. 야, 너 까불지 마. 토국수 해버릴 거야. 너 진짜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뭐, 시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무토는 인목에서 마찬가지로 장생의 기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엄청 이제 강력하게 힘을 받는 그런 기운이다. 기토가 있다. 그러면 간사를 혼잡이었지만 이 겁재의 어떤 이 흉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기토는 또 인목에서 사지에 임하죠. 그래서 이제 편관이 인목이 옴으로써 상관이 오면서 편관의 기운이 조금 약해집니다. 이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던 편관이 또 인목을 보면서 목국토 기운도 받아서 조절이 되기도 하지만 상관이 대사를 함으로써 기토가 인목의 사지에 또 놓이거든요. 기토의 기운, 편관의 기운이 조금 약해지면서 겁재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개수 일관할 때는 무토나 기토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없으면 임수나 개수의 어떤 비겁이 있어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다. 자, 경금은 뭐죠? 그게 정인이다, 정인. 자, 신금은 이렇게 신금이 있다. 그럼 요거는 편인. 경인절, 신인태. 자, 개수일관한테 경금 정인은 그쵸? 뭐 엄마, 문서, 공부, 자격 이런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엄마가 경인절해서 나한테는 욕상관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경금의 어떤 이 문서, 공부, 자격의 기운은 약해집니다. 편인도 마찬가지고 절태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엄마가 좀 평소에 아프시고 좀 병환이 깊었다 그러면 조금 더 정성 들여서 간호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문서도 절태니까 문서 계약할 때 이 문서 기운이 약하니 잘못하면 사기당하든지 엉뚱한 도장 찍고 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 개수일관은 내년에 도장 찍고 문서, 부동산 특히 잘해라. 왜냐면 인성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인성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인성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 경신이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인이 뿌리가 있지만 인신충을 또 하니까 이 정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성이. 그러니까 어쨌든 경금이나 신금은 기운이 약하니까 공부 기운도 좀 떨어지겠죠. 공부보다는 일단은 상관은 공부의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활동하고 나대고 그렇죠? 이것저것 하고 싶어하고 목욕짓 하고 망신짓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것도 좀 쉽지가 않겠다.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영역 확장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조금 더 구설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데 치중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런 것들 신중을 기해라. 조심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임수나 개수가 있다. 자, 임수나 개수. 일단은 이런 경우는 이거 너무 복잡하네. 이제 겁재가 있어요. 임수 등 개수든 겁재나 비견이 있는데 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안 그래도 경쟁심 많고 하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친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것저것 펼치게 됐는데
이런 사주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뭘 하면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이제 떡볶이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꼭 그 주변 옆으로 떡볶이집이 한두 개 막 더 생겨. 그러면서 손님을 나눠서 같이 이제 어떤 하는 형태. 아니면 뭐 닭발집을 차렸다 그러면 또 옆에 또 닭발집이 내가 잘 되면 막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하나의 어떤 유통, 어떤 이 통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상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통로는 있지만 여기에서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걸 또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사주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무토가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다. 그럼 아주 좋죠. 여러 사람과 식신생재하는데 그 돈을 지키는 경찰, 강력한 댐이,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연월은 사회 거고 일신은 내 거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이니까 아까처럼 군비쟁제, 군겁쟁제나 여러 사람들과 하나의 어떤 일을 도모를 해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 도래했다. 이민년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이민년을 이제 맞은 개수 입장에서는 해자축년보다는 확실히 활동적이고 풀리고 좋아집니다. 경제적인 돈도 좀 풀리고, 하지만 상관이나 목욕, 겁재는 겁재고 또 상관은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구설에 좀 조심하고, 그렇죠? 투자하고 할 때 신중에 좀 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겁재한테 조금 더 나눠준다. 아니면 5대5로 나누고 내가 그걸 다른 데 기부한다든지, 좋은 일에 또 돈을 이렇게 쓰면 되고, 또 돈 많이 벌었으면 꼭 그 동업자랑 나눌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잘 못 챙겼던 좋아하던 사람들한테 한턱 기분 좋게 막 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분탈된다. 긍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분탈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군겁쟁제 하려고 재물을 딱 겁탈해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알아서 재물을 막 나누고 있네? 오케이, 쟤는 패스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개수일관분들 어쨌든 힘내시고요. 이민년 대박, 그쵸?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